얼리 액세스 게임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얼리 액세스 게임을 보고 아무도 정식 출시했다고 말하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얼리 액세스 때 버그가 있거나 미흡한 부분이 정식 출시할 때 수정되는 걸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 아무도 갓패치를 했다고 평가하진 않을 겁니다. 제가 왜 게임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모가미급 호위함이 얼리 액세스한 게임과 같은 처지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점은 게임에서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걸 이쪽에서는 개량이라는 단어로 포장돼 미래에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확장성까지 챙긴 탁월한 선택이라고 평가하는 점이지요. 오늘 이야기는 모가미급은 일본판 인천급 호위함이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가미급 호위함은 소해와 대잠전이 모두 가능한 호위함이다 라는 말이 많이 보입니다. 소해란 바다를 청소한다는 뜻입니다. 전시의 바다에는 수많은 양의 기뢰가 살포되며 이 기뢰를 냅둔다면 해안이 봉쇄돼 버릴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적이 상륙할 것 같으면 대량의 기뢰를 뿌려 상륙을 막을 수도 있죠. 그래서 반드시 기뢰를 제거해야 하며 이를 대기뢰전이라고도 부릅니다. 대기뢰전은 크게 기뢰 탐색과 소해로 나누어집니다. 기뢰 탐색은 기뢰를 찾는 것을 말하며 소해는 찾아낸 기뢰를 제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해군은 소해함이나 기뢰 탐색함을 따로 만들어 기뢰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소해함과 기뢰 탐색함의 편제는 대기뢰전의 중점을 어디에 두고 있냐에 따라 나라마다 편제가 조금씩 다릅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경우 제5기뢰 상륙전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편제에서도 보이듯 상륙작전을 할 때 적 연안에 있는 기뢰를 제거해 상륙군의 길을 열어주는 역할이 메인입니다. 반면 일본 해저대는 소해 대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모체가 태평양 전쟁이 끝나고 일본 주변에 뿌려져 있는 엄청난 양의 기뢰를 제거하는 거였고 지금도 일본 주변에 있는 기뢰를 제거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죠. 모가미급 호위함은 기뢰전과 대잠전이 가능한 호위함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기뢰 탐색용 드론과 기뢰 탐색용 선저 소나를 가지고 있어 바다의 기뢰를 탐색하고 USV로 기뢰를 제거한다고 하죠. 또한 가변 심도 소나인 VDS를 예인 소나와 합친 OQQ-25 수상함용 소나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대잠전이 가능하며 네트워크 기반의 멀티스태틱 소나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시호쿠 운용을 전제로 만든 넓은 헬기 갑판과 경납고 때문에 해상 작전 헬기 운영이 좋다라고 이야기하죠. 내용만 들어보면 기뢰전도 가능하고 대잠전도 가능한 훌륭한 군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하죠. 모가미급 호위함의 장점 첫 번째, 대기뢰전이 가능하다. 어디까지 가능한 걸까요? 기존 소해함만큼 성능을 가지고 있을까요? 소해함의 특징을 살펴보죠. 소해함은 기뢰 제거 도중 자기 반응형 기뢰가 기폭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체를 섬유 강화 플라스틱으로 제작하고 기뢰 제거를 위해 기계식 기뢰 소해구를 장비하고 탐지 드론을 가지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런데 모가미급 호위함은 기뢰 전용 소나와 해상 헬기, 기뢰 탐지 드론은 가지고 있으나 기뢰 소해구를 가지고 있진 않고 선체는 섬유 강화 플라스틱이 아니라 강철 선체로 만들어졌습니다. 아무리 현대 기뢰전 트렌드가 해상 작전 헬기 위주가 되어가고 있다고 해도 진짜 대기뢰전 임무를 위해 만들어진 소해함이랑 비교하면 과연 어느 쪽이 적극적으로 기뢰를 제거할 수 있는지는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물론 통상적인 임무도 문제없이 수행할 수 있으면서 기뢰전까지 제한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면 그건 최고의 연안 호위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문제는 기뢰전 임무가 대잠 임무 능력을 갉아먹었다는 점입니다. 가장 먼저 선저 소나가 대잠전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대잠전도 그렇지만 기뢰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선저 소나로 수중 물체를 파악하는 겁니다. 뭐야, 그럼 같은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기뢰전은 물속에서 부유 중인 기뢰를 찾아내는 거고 최근에는 기뢰를 비금속 재질로도 많이 만들고 기폭 방식이나 공격 방식도 다양하다 보니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주파 음원을 방사해 반향되는 신호를 듣고 반향음의 차이로 분석해야 하죠. 하지만 고주파는 멀리 뻗어가지 못합니다. 락밴드 콘서트장에서 조금만 멀어져도 일렉기타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면 베이스 소리는 멀리 있어도 잘 들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일렉기타는 고주파이고
베이스 소리는 저주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수함은 저주파를 사용해야 합니다. 최대한 멀리까지 음원이 뻗어나가 어떤 표적이 있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가미급의 선조 소나로는 잠수함을 탐색하기 힘들죠. 그래서 모가미급은 예인 소나만으로 잠수함을 탐지해야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대잠전의 기본은 함수 소나에서 저주파 음원을 발산하고 반영되는 신호를 함수 소나와 예인 소나 그리고 헬기의 디핑 소나에서 듣고 최종 위치를 확인한 뒤 공격하는 겁니다. 모가미급은 선조 소나가 기뢰전용이니 결국 예인 소나와 디핑 소나가 이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둘 다 발전기에서 직접 전기를 끌어다 쓰는 선조 소나에 비해 출력이 부족해 탐지 거리가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예인 소나는 케이블 장력 문제 때문에 가속이나 선회의 제약이 심합니다. 그래서 선조 소나의 보조적인 역할을 할 뿐 결코 아직까지도 메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결국 기뢰전도 가능하고 대잠전도 가능하다라는 말은 맞긴 한데 둘 다 애매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다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게 되는 거죠. 멀티스태틱 소나 체계라는 것도 어찌 보면 이런 단점을 감추기 위해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면 함 자체의 대잠전 성능은 대체 대상인 아사기리급이나 아부쿠마급보다 떨어지기 때문이죠. 아사기리급과 아부쿠마급은 당시 그 정도 체급의 호위함이 가지는 대잠 전용 함수 소나를 가졌고 예인 소나도 대잠전을 위한 대잠 소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자대가 대잠전에 미쳐있다 라고 들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변태 같을 정도로 대잠전 성능에 치중한 장비와 해상 초계기, 해상 작전 헬기의 존재인데 대잠전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해자대가 대체 대상인 호위함보다 못한 후속함이 나온다는 게 사실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건 모가미급은 대잠 로켓도 없다는 점입니다. 아사기리급이나 아부쿠마급은 터렛 방식의 발사대에 대잠 로켓을 장비라도 했는데 모가미급은 이것마저도 없죠. 물론 추후에 VLS가 달리면 좀 나아집니다. 다만 그렇게 소해와 대잠 임무가 가능하다라고 홍보하는 데에 비해 현대 대잠전의 필수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는 대잠 로켓이 없고 양현에 한 문씩 있는 어뢰 발사관에 의존해야 하는데 과연 모가미급이 대잠전에 적합한 호위함인가? 라는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멀티스태틱 소나 체계라는 것도 결국 아군 대잠 전력이 파악한 정보를 하나의 네트워크에서 공유해 효율적으로 잠수함을 찾는 것을 말하는데 이건 사실 별로 특별한 것이 아니며 우리 해군도 이미 이런 네트워크는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스태틱 소나 체계는 입수한 데이터를 통합 분석해 잠수함을 찾는 게 핵심입니다. 그럼 데이터는 많아야 좋은 건데 아사기리급이나 아부쿠마급은 대잠소나, 예인소나, 대잠헬기 등 총 3개의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데에 반해 모가미급은 2개밖에 데이터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즉 멀티스태틱 소나 체계를 운영한다 해놓고 정작 본인은 기존 호위함보다 적은 데이터를 제공한다는 건 모순이라고 할 수 있죠. 결국 모가미급 호위함은 대잠전과 대기뢰전 모두 수행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이론적으로는 최강이라는 소리랑 같습니다. 항공순양함도 항공모함으로도 쓰고 순양함으로도 쓸 수 있으니 이론적으로 최강인 것처럼 말이죠. 사실 이론상 최강이 어떤 결말을 냈는지는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사실이지만 말입니다. 게다가 대공전으로 넘어오면 VLS가 없기에 C램 하나에 의존해야 합니다. 사실상 기뢰전이 가능한 호위함이 아니라 호위함으로 써먹으려는 소해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간혹가다 이걸 쉴드 치려고 VLS 등 추후에 개량될 여유가 될 정도로 배수량이 큰 게 부럽다 라고 하는데 개량의 여유를 위해 배수량이 큰 거는 옳은 선택이 맞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무장을 취역할 때 함께 전력화하지 못하고 추후 장비하는 걸 개량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얼리 액세스 게임에서 버그가 많고 컨텐츠가 부족한데 정식 출시할 때 버그가 수정되고 컨텐츠가 많아지는 걸 갓패치라고 말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에요. IMF 때문에 건조 척수가 반토막난 이순시크 구축함도 KVLS를 추후에 장비했지 그렇다고 마크 41 VLS와 SM2 미사일이 없는 깡통으로 취역하진 않았습니다. 또 모가미급은 자동화와 무인화가 잘 되어 있어서 승조원이 더 적게 탈 수 있다고 하는데 재밌는 점은 철갑선이 나온 이래 지금까지 자동화와 무인화를 한 결과 최적화를 위해 이 정도 승조원은 필요하다
라는 최소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무리한 승조원 소수와는 업무는 그대로인데 인원이 줄어들어 승조원들이 더 혹사당하는 구조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이번함 쿠마노를 취재했을 때 쿠마노 함장이 직접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一人で複数の任務をご担当されているっていう場面が昇進化によって増えてるのかなという。確かに人数が少ない分だけ1人が2役3役っていうのをこなさなきゃいけなくて、そこは訓練とかですね、そういった教育とかで埋める必要があるんですけれども、今まで、の本人の能力以上のことを引き出してで、船の仕事を賄っておりますので。 결국 아직 미완성된 군함을 급하게 취역시킨 것과 다를 바 없고 우리로 치면 인천급 호위함과 같은 포지션이라고 말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인천급 호위함과 관련해서 왜 VLS가 없냐 라고 말하면 당시 예상과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 해군도 그걸 알고 대구급과 충남급 호위함을 취역시키면서 인천급 호위함의 아쉬움을 달랬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먹고 어쨌든 VLS가 없다, 확장성이 없다 라고 하더니만 모가임급 호위함은 소해도 되고 대잠전도 된다, 확장성도 높다, 자동화와 무인화도 잘 되어 있다, 스텔스성도 좋다 라며 앵무새 마냥 떠들고 있는 게 보기 좋진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모가미급 호위함이 결함품이냐 라고 말하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스텔스성을 최대한 살리기 위한 통합 마스터 설계, 메인 레이더와 통합된 전자전 체계, 유무인 복합 체계를 고려한 드론용 한미 출입용 도어 등은 우리 해군보다 한 발짝 앞선 설계라고 생각합니다. 단 그건 그거고 이건 이겁니다. 저는 분석을 바탕으로 한 나름의 평가를 원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모가미급은 이런 식으로 등장한 걸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지방대 호위함들의 대량 퇴역 시기가 다가와서 서둘러 이들을 대체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지방대 호위함은 크게 아부쿠마급 6척과 아사기리급 8척입니다. 이들은 각각 1988년과 89년부터 취역해서 현재는 연습함으로 돌려지고 있는 등 퇴역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해자대 편제의 변화입니다. 해자대는 소해 대군에게 상륙전도 맡기면서 기존 호위함대를 수상 전군으로 바꾸고 상륙 병력을 지원하게 했습니다. 이 뜻은 지방대의 소해 전력이 줄어든다는 뜻이고 줄어든 소해 전력을 메꿔야 하다 보니 호위함에 소해 임무를 부여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모가미급 호위함은 일본판 인천급 호위함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인천급 호위함도 울산급 포항급을 당장 대체하고 대잠전을 수행할 수 있는 호위함을 값싸게 배치해야 했기 때문이죠. 모가미급 호위함은 소해와 대잠전이 모두 가능하다 라는 이 문장이 이제는 다르게 느껴질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